예. 지금 박용진이 성비위 들어올까? 현근택, 강희원, 정봉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일치인지 두 사람이 날아갔어. 강희원도 불출마, 현근택도 불출마. 근데 정봉주 의원을 때릴 때 가짜뉴스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도사보다 잘하는 디테일. 뭐냐면 이 정봉주 봉도사가 감옥에 가려고 하던 시점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된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감옥을 갔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한테 쉽게 표현하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장한 사람의 친구가 모 진보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미투가 막 광풍이 불던 그런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거기에 반발을 했죠. 나 그런 적 없다. 저 보도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무슨 성폭력을 행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잘 들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그렇죠. 아니야. 정봉주 의원이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프레시안이 그게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무고다라고 법으로 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정봉주 의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사실관계를 따져본 측면이 있어요. 정봉주가 성추행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봉주가 한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잖아요. 원래 고소고발을 프레시안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장도 못 나갔지. 당시에 그 사건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프레시안 상대로 민사를 겁니다. 근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차원보다는 괘씸하니까 그때 걸린 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근데 법원이 그거를 안 받아준 거죠. 왜? 언론사는 그런 정도 의혹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건 틀렸을 수 있지만 그걸로 프레시안한테 10억 받아내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민사에 진 거예요. 사건 전체가 이런 거야. 근데 박용진이가 꺼내온 거는 민사에서 진 거를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민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상황인 거죠. 그 사건을 박용진이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박용진 징계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무조건 징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내부 총질 이런 걸 떠나서 자기의 경쟁자를 위해서 정말 거짓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낙마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송 나가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박용진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이 지난번에도 대장동 문제였는지 조국 교수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하면서 비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비판을 하는지 정말 의아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어떤 이미지를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지금 내 지역구에 정봉주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봉주한테 이 성비 이거 덮어 씌워야지 하고 사실관계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찾아보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 박용진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서 좀 조바심을 느끼고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약간 무리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언론 지형이 지금 민주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기울어져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더 대서특필해주는 그런 분이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근데 그걸 사실 이용을 하고 싶어서 본인도 그 대법 판결을 모를 리 없지만 그런 민사 쪽 이야기를 끌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어떻게 마음이 그러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후에 사법 처리까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하게 되면 낙선을 위한 허위 비방 이거 굉장히 큰 죄로 다룰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에 있어서 그 당 내에 그 경쟁을 하더라도 그 굉장히 조심하게 서로를 다뤄야지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다룬 부분이 있는데 언론이 뭐 크게 써주면 본인에게 좀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유감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박영진도 50 넘은 사람이잖아요. 50대 중반? 70년생인가 그러니까 올해 55세쯤 됐어. 인생은 참 무의미하게 산 사람이에요. 있잖아. 저쪽 사람이라면 공격할 수 있어요. 저쪽 사람이라면. 근데 같은 지역구에 누가 왔잖아요. 동지의식은 1도 없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 적들이면 우리가 방송할 때도 저쪽 애들 이야기는 좀 더 키우잖아요. 저 새끼 나쁜 새끼 막. 뭐 콜걸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난 그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진짜 콜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콜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 정봉주를 대하는 느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봉주만 걸면 속이 보이니까 마치 관계 없는 듯 강의원 문제 있고 현근택 문제 있고 그래 정봉주도 문제 있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치 협회였다니까. 재선 의원이면 8년 동안 국회의원 해먹은 거예요. 내가 박용진이라면요. 일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봉주 의원 그간 고생 많으셨다. 낙검수나 뭐 BBK 뭐 감옥 가시고 고생 많으셨다. 정정당당히 경쟁해보자. 진짜 좋은 정치인이다. 이걸로 하면 끝이야. 이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했으면 경쟁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엄청 정봉주 올라갑니다, 의원에서 이게. 보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현근택 건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그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재명 추미애 관계를 설명해 준 적 있잖아요. 대선 때 이낙연은 이재명을 계속 때려요. 허위사실로. 이재명은 방어해요. 내가 후보가 될 거니까. 그래서 방어하는 역할을 추미애 후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잖아요. 그 표가 이낙연한테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가요. 추미애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태도가 중요해.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박용진은 똑같은 과인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만 더 겸손하고 속으로는 싫지만 믿지만 꼴보기 싫지만 겉으로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태도는 정봉주한테만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한테 하는 태도라고. 뭐야? 그러면 정봉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더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볼까요?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 현근택이 낙마를 했어.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현근택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현근택 낙마되게끔 만든 사람 찍겠어요? 별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현근택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그 표를 얻습니다. 정치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나 정청래 같은 이 사람들 모욕 준다고 저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만 모욕감을 느낍니까? 지지자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한동훈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새끼 구속시켜라. 세게 때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그런 거지 발사계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특히 같은 당에서. 속으로는 싫어도 겉에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 세련돼야 돼. 근데 뭐야? 근데 얘는 뭐냐? 진보에서 불러온 진짜 이기적인 놈. 징계 받아 마땅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봉주, 강의원, 다음에 현근택 건이 뭐 한번 까보면 박용진한테는 그만한 건이 안 나오겠어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무죄야? 정당을 생활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합니까? 정치 진짜 무지개 한다. 이원욱, 조홍천 이런 자들이 떠나니까 잽싸게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지금 민주당의 내부 총재라는 카드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3인방 트로이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동지라고 하면 그 실상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쉴드를 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앞뒤 여하가 이러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나서서 3인방 트로이카 운운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좀 징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봉주 의원님께서 되게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현근택 이제 후보가 이제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많은 민주당원들이 우린 또 이렇게 당해야 돼? 또 이렇게 물러나야 돼? 이런 되게 답답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박용진에 대한 어떤 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뭐 박용진 건은 이랬다 치고, 자, 신협 137-013-614743 남녀희 회원회 까먹지 마시고요. 근데 경향신문이 낸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만 보여줘봐요. 사설 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 사당화 불실시킬 리더십 보여야. 예, 우리가 한경호를 일종의 진보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진보론이라고 하잖아요. MBC도 진보론이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지상파는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난 저기에 대한 반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이재명 사당이라고 나갔어요. 이낙연이가. 근데요. 달리 말하면 당대표가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거예요. 친명이라고 해서 이득 받는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사당일 수 없잖아요. 근데 쟤네들도 몇 가지 건을 갖고 와. 조정식 지역구에 뭐 나간 누구가 컷오프 됐다더라. 그러면 그 조정식은 친명이니까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현근택 같은 강희웅 같은 사람은 사실상 역샷을 받은 거거든. 정성호가 문자를 까지 않았으면 그렇게 출마 포기 안 했을 수도 있는 그 사안이잖아요. 경미한 사안이잖아. 그러면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사당화가 되려면 이재명 스스로가 그립감을 갖고 좌지우지 해버려야 그렇죠. 돼요. 흔들어야죠. 지금 의사결정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보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설을 걸어갖고 이재명 사당화를 불실시킬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사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이재명 사당이면 현근택 공천, 강희웅 공천, 아까 보셨잖아요. 한동훈처럼. 남영희 공천. 인천 나가서- 가가지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셨겠죠. 정말 사당하라면. 완전히 그 대립적인 모습이 그 선명해 보이는데도 저런 얘기를 계속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있어. 그냥 그렇지. 우리 쪽 진보 매체도 저러고 있습니다. 일부 진짜 강성으로 보이는 난동 피우는 당원들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SNS에 이게 도움이 되냐고 계속 자제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매번 그때마다 그걸 자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인 것처럼 이재명 사당이었으면 이 개새끼들아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됐겠냐? 뭐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정치를 하다고 자빠졌냐고. 당대표가 암살 미수 사건에 테러를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당이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측근이 진짜로 한 30명이나 되나 모르겠다. 친명 현역 국회의원들이 30명도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나머지는 대세 따라가고 있잖아. 이재명 사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기득권을 엄청나게 공고해가지고요. 당대표 한 2년 지나고 나면 친명들 상당수는 또 떠날 거예요. 근데 사당화라는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쓴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야당 심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민주당이 좋은 아젠다들 하다못해 김건희 특검 같은 아젠다들 통과를 시켜놨더니 거부권 행사하는 건 윤석열이면 당연히 윤석열 심판을 해야지.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이번 선거 프레임은 민주당 180석 갖고도 뭔가 못했다가 아니라 180석만 있어서 갖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200석 줘라. 그래서 거부권 무력화시키자. 개헌도 하자. 윤석열 탄핵도 하자. 이 아젠다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정말 신조어가 많았는데요. 책임 야당,
들으셨죠? 책임 야당. 원래 책임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책임 야당이란 말이 막 돌더니 이제 야당 심판으로. 네. 아니 왜냐하면 몰아가는 여당이 거죠. 뭐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야당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잘하고 계시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 생각대로 나도 판을 짜가지고 거기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사당일 수는 없고요. 다시 말씀드려 사당이면은 체포 동의안 통과됐겠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시대적 조류가 당원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원 절대 7, 80%가 이재명 지지하고 있으면 그것의 결과물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습 이걸 사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당대표 지지율이 당원들 중에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지지고 볶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이런 걸로 갖고 가서 무슨 패널하고 무슨 평론가 하시고 하는 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이 250만이라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봤더니 돈 한 번이라도 낸 사람들 이야기예요. 꾸준히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50만인데 250만이 한 70% 투표율만 보이면은 국민 경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론조사 필요 없다고. 250만 당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대한민국 민주당 집권 100년 더 가능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건 21세기의 사회적 의무에 가까운 거예요.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가 뭔데 당원이 적어서 하는 거예요. 선거인단 모집하면 100만 명 안 되잖아요. 당원은 근데 250만이에요. 그럼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건 정상적인 건데 당대표를 뽑을 때 놀랍게도 77.77%로 뽑았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상이 만장일치거든요. 지금 이낙연 찍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당원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재명 당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당대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그거를 이재명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당원들의 의무이자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사당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비열하게 보지 말자고. 쟤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진보 언론까지도 이재명 사당화 이야기하면 됩니까? 저는 여기까지. 댓글이 참 좋네요. 권리는 여당이, 책임은 야당이. 이상하다. 자꾸 주입시킵니다. 여기저기서. 예. 경향신문 반성해야죠. 아 기러기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기록. 자, 어디까지 했더라? 흰구름님 감사하고요. 미스봉님 감사하고요. 자, 우승민님. 이번 총선은 병리평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거짓들을 부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고. 불가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악용한 사례가 있다시피 용해인 연합신당 등 동감은 하나 용해인 말고 다른 정치인들은 모르고 심지어 조정훈 꼴 날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중심으로 의석수 확보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현실은 안 된다고. 이재명 대선도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오승민님 준연동형이든 병리평이든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게 가장 의석수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내에서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마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지금 못 간다. 연동형 가는데 사실상 위성정당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뭐. 제가 이거 유튜브 제 폰 켜놓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우리 새날 방송이 계속 흐리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 아까 댓글에도 한 분 계시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윤정 쌤한테 물어보니까 위에 설정에 고화질이 안 돼 있어서 잠깐만 처음 알았어. 왜 이렇지 했어요. 그런 사람도 분들 있어. 예. 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볼륨을 올리세요. 볼륨 안 올리면 똑같은 제가 거지. 그러고 있었네요. 아. 예.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의 경상이 프레임화되면 사람 머릿속에 안 바뀌는 그렇죠. 것처럼 네. 초반이 병리평만이 민주당한테 유리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시는데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 민주당만의 단독
뭐 지역구하고 병립형으로 한 200석 얻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 이 판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싹 쓸어가 버리면 다수 진보 정당들은 반 이재명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죠. 자, 어쨌건 그 병립형만이 민주당이 유리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데이터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기존에 있던 제도대로 가되 거기다가 사실상의 위성정당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로는. 자, 여기까지 그만합시다. 병립형이 이제 막 거기 꽂혀 있는 분들은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공관위가 떴어요. 민주당. 하여튼 우리 지지자분들이 당내 경선도 굉장히 현명하게 정말 개혁적인 인물, 혁신적인 인물들 잘 세워 주십사.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이따가 여러분들은요 채널을 바꿔서 새날 계열사 정봉주 TV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민님, 푸나님 실망이네. 아, 설명을 열받네. 설명을 그렇게도 몰라요.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못 간다니까. 아, 진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갑시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 이재명도 공격할 거야? 그게 아니라고. 현실은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못 가요. 이재명 대표 바보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못 알아먹고 병립형이 망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병립형으로 못 갈 거다 하는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립형이 아니라고. 아니면 총선에 질 거라는 이 강박관념 같은 거에 좀 쌓여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계속 설명했잖아 내가. 그게 아니라고. 아니래잖아요, 맞아.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민주당 지도부들랑 연락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설명을 들으면 못 알아듣시고. 갈게요, 이영민님. 서운해 내가 서운해. 갑시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